우리는 이 집 앞에 이게 무슨 딸기밭, 딸기 박스도 아니고 또 어물 좀 조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왔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 참 그 얘기하면 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기꾼들이 모여서 바지 사장을 내는 거야. 바지 사장은 좀 어리숙하잖아. 선배 대리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5번이나 우리가 일로 살때 썰라고 그러니까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왜요? 하지마 하지마. 아까 나오기 전에 저 비법을 좀 뿌려놨나? 으쌰. 이것도 물 이것도 어디. 올라와. 저거 봐요. 꼭 치를 때 저러거든. 아이고 조심. 이게 네. 나만 가운데 몰아놓고 오는 고객들이 앞으로 다좀 막고 있으니 뭐. 자, 다 왔어, 다희 씨. 야, 시원하지? 그림 진짜 좋다. 멋지다. 이종윤 사장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니야. 이 다이씨 몇년 만이니까 상담을 또 오래전에 한번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장님 네. 여전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자, 그러면 가운데로 예. 모시고. 네 사장님 와. 야, 내려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참 아름다워요. 아 진짜 네. 좋아. 저는 음. 진짜로 꽤 전에 꽤 됐죠. 네, 오래됐죠. 한번 왔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정지에 대한. 그렇죠. 네. 올 때마다 올 때 그런 얘기 느낌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인사는 나중에 다시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합시다. 제가 제가 맞다. 먼저 할게요. 네.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통 진행자 생활낚시 전도사 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낚시통의 해피 바이러스 고다입니다. 자, 사장님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종붕어 전문 낚시터 마정지기 이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저도 오늘 여기 있다가 오면서 저 자대 같은 게 너무 이뻐 보여요. 그죠? 네. 아니 또 이렇게 개비를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끊임없이 이 노력하시는. 저수지 낚시터에서 네. 이런 자대 안에 시설을 해놓고 한 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최고지 않나. 아유 너무 가창이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봤습니다. 정말 아이고 아름다워요. 벌써 다 속속들이 다 파시고. 그럼요. 낚시 타고난데 참 저희가 이 낚시통 프로를 진행하는 데는 유명한 명사분들을 한 번씩 초대해서 네. 낚시를 하면서 소통,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인데 예. 사실 그분보다 네. 우리가 낚시 못하면 좀 그래. 그래서 이 마정지에 대한 정보를 사장님한테 좀 얻으려고요. 예. 이 마정지가 어떤 곳입니까? 마정지는요. 네. 토종 전문 낚시터입니다. 토종 토종붕어. 전문 토종붕어 전문 낚시터. 토종붕어가 사실 참 예쁜데. 그쵸, 예쁘고 너무 귀하죠. 이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뭐 다른 그 외래어종은 외래어종이요. 네. 안타깝게 배수는 없지만 배스가 없어요? 네. 근데 부르길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배스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귀하죠. 그렇죠. 그 정도 붕어 배가.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은 그리고- 좀 더 신경 쓰고 네.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또 저거 네.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팀만 물어봅시다. 밑밥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밑밥이요? 매바늘, 아니요, 양바늘, 양반을 하세요. 양바늘, 양반하시고 떡밥에다 지렁이 아니면 어. 떡밥에 짝밥. 새우, 짝밥 네. 낚시 하시고요. 짝밥. 또 대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 미끼를 다 대편성해가지고 네. 진짜 낚시다운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수심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1m서부터 네. 3m까지 깊다. 고루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낚싯대 칸수 맞춰가지고 네. 수심 맞춰서 낚시하면 되겠고. 네. 그리고 붕어 많아요? 아마 제일 많을 제일- 겁니다. 전국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날은 중앙이 어떨까? 약간 걱정되는데. 조금 걱정되겠죠. 저도 저희가 원래 좀 못해요. 오늘 또 그 초대하시는 분도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하늘의 운에 맡깁니다. 사장님 네, 일단 네. 뭐 워낙 많은 조사님들이 여기를 찾으시니까 음. 우리 사장님의 그 감, 촉 요것도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둘 중에서 네. 오늘 손맛을 진하게 더 볼 사람은 이상하게 시비 거네요. 이상하게 시비 걸어.
그거야 한 번이나 더 먼저 와본 다혜 씨가 또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잘 나오는 시간대. 시간대요. 네. 아 요즘 시기에는 아침 해뜰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낚시가 또 밤 주요한데 낚시. 오늘 낮에 오셔서 네. 네. 조금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실력을 저 아니면 원래 오늘- 저 원래 빵 조사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가 수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아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넓죠. 예, 완전 노지 낚시터 같은 분위기에. 한 7만 평 조금 넘습니다. 와. 딱 좋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손맛 좀 보시고 식사하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음. 여기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셔도 네. 경치가 한 바퀴 돌면 2km입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이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5분의 1만 도세요. 굉장히 그러면 크네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저희 자대가 어디입니까? 자대요. 네. 저쪽에 보시면 네. 네. 이렇게 캐너피 이렇게 돼 있고 어. 좀 우아하게 보이는 우람하게 보이는 자대 있지 예, 않습니까? 아 저기요. 예, 그쪽에서 오늘 야.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같이 갑시다. 예. 자, 오늘 붕어 다 죽었어. 진짜 죽었어. 그지? 네. 응. 좋다. 야 진짜 좋다. 응. 올려봐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올 때가 됐는데요. 저거 이 집이 맞나? 어? 자동문이 재밌었어.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 아이고 아유 뭐 입질이 좀 있습니까? 예, 저기 입질 오네요 네. 그럼 뭐 저 얼마 잡으셨어요? 예? 좀 잡긴 잡았는데 한번 시알이 어때요? 어여! 아하하 속으셨죠? 예? 어머 선생님. 아니, 아이고 예. 아이고 김당 선생. 예. 아유 저희가 야, 진짜 아이고. 깜빡 속았습니다 지금. 예. 아이고 손이 예? 어머 추우셔. 선생님 아니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 다혜 씨, 예. 다혜 씨, 네. 나 지금 선생님 줄 모르고 옆에 와서 괜히 껄쩍거려. 그러다가 귀찮으셨구나. 예? 이거 봐. 아이고 자리들. 아니 그러다가 낚싯대까지 탁 잡길래 욱했어 아이고 지금. 그러셨구나. 예. 가봤더만 큰 실수할 뻔했네 지금. 선생님 저는 한번 안아주시죠. 자 아이고, 낚시통에 왜, 오신 왜.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혜야, 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을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뿅 보내야 돼. 어물 낚시에. 아니 지금 뿅 가기는 이 집 앞에 이게 무슨 딸기 박스도 아니고 또 어물 저 조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여기 와 있네요. 맞아 과일 가게 가면 딸기 여기다 넣어서 팔아. 아니 이게 저기- 낚싯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다혜 양이 여기도 이제 이- 시키는 대로 예. 그 밑밥 만드는 거. 아 네네네. 실험 조교 준비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해본 결과로 이게 뭐 콩가루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오븐에다가 이렇게 상표가 조금 틀리지? 네. 그거를 3, 네. 요걸 1, 3대 1. 3대1 비율로 하니까 입질이 좋았어. 네. 그걸 다 집어넣으면 그것도 되겠다. 또 그걸 다 집어넣고 왜냐면 우리도 써야 되니까. 다음에 드시면 안 돼요? 아니면 먹어도 돼.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 호기심이 굉장히 자, 많으세요, 내려보시고. 선생님. 아니 이게 꼭 이게 떡집에 가면 맞아요, 예? 그거예요. 떡 위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콩가루로 그랬나요? 학생 네. 지금부터 예, 질문하지 선생님 마.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자, 물을 살살 뿌려주고 네. 그 정도면 됐슈. 네. 해가지고 설설설설 문대줘. 문대입니다.
꽉꽉 누르면 안 됩니다. 네. 설설. 문대입니다.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네. 낚시대. 너무 많이 넣으면 지뤄요. 네, 낚시대에서 손맛은 여기서부터 보는구나. 아, 지금 그럼요. 버무리면서. 그럼요. 네? 지금 요게 예. 짭조름하기도 하고 요게 예. 고소하기도 하고 제 손맛이 들어가가지고요. 애들이 하면 좋아해요. 현석 선생님이 지금 잠깐 내 이름인데 네. 완전히 개구쟁이야. 아 그래요? 아니 아이, 저는 예. 그 화면에서는 되게 약간 어. 진중하고 점잖으신 그렇지, 줄 그렇지. 알았거든요. 아, 내가 완전히 속았어. 내가 어리다고 그랬잖아. 이 탁 터인데 오니까 예. 또 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렇죠. 너무 좋네요. 네? 야, 요러다가 네. 저 옆에 있는 자대 낚시꾼들한테 우리 되게 좀 혼 좀 나게 생겼다고. 도망갔지 뭐. 그거 좀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막 근데 또- 날라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 집도 너무 좋아 이거. 어? 그렇죠. 저 외국에 나가면은 수상가옥 생활자들이 많은데 여기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훌륭한 집이 있어요. 어? 저 앞에 저 집도 보니까 그 육지 위에 떠 있는 현대식 건물 같아. 지금 이게 우리 그 예. 수상 그 낚시터가요. 네. 저 방가로가 사실 대한민국에 그 저수지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낚시터는 다 돼 있는데 이 마정지가 저도 오늘 이리 와서 느낀 게 참 운치 있고 시설을 잘 해놨어요. 지금. 깨끗하고요. 집 모양도 다양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고기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좀 깨끗해 토종붕어가. 씨알도 그러면 좋고. 저런 붕어 씨도 예. 그 치어를 뿌리나요? 새끼를? 아니죠. 자생하는 거죠. 여기는? 예. 여기가 제가 알기로 한 8만 평 가까이 돼요. 예. 상당히 넓으니까 자생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여기도 좋네요. 예? 여기 붕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다양한 어종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낚시는 이제 붕어를 주로 낚기 위한 그리고 붕어 낚시가 가장 좀 매력이 있어요. 운치가 있고. 아, 경치가 저기는 무슨 저 과수원 여기는 인삼 산반 예? 저쪽에 마을도 있고 예? 야, 그나저나 큰일 났다, 다혜 씨. 왜요? 우리 선생님 낚시 배울 만한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엉뚱한 데만 신경 나가 있다. 어떻게 쓰면 좋아? 아, 아니.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아니 예? 일단은 경치 감상을 충분히 하시고 네. 입질이 들어와서 고기를 그 손맛을 보시면 예,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지. 몸이 일단 이렇게 제가 딱 옛날에 낚시 따라갔다가 네. 하루 종일 저 찌만 보는데 네. 저 찌만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아른아른해가지고 눈도 변해요. 예? 맞아요. 참 선생님 그 연극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연극은 학교 때부터 했고 학교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탤런트 돼가지고 네. 시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되게 그 연출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부 방송국에 연출가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저 우리 대표는 유명하신 그 차범석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연극을 했다는 것보다도 거기 가서 또 연기를 많이 배우죠. 예? 전부 선생님이지. 지금 얘기하면 다 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참 인간도 배웠고 예, 그랬어요. 그 극단 혹시- 이름이 뭐예요? 아 산하. 아, 산하. 제가 예. 기억나는 것 그 같아요. 대표로 차범석 선생님이 대표셨는데 대표작이 그 산불이라는 거 있죠. 어렴풋이 다 지금도 기억난다. 각, 어렴풋이 기억나. 예, 각 대학교에서 실험작으로도 하고 그러는 산불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영화로도 됐고 연극은 끝없이 하고 있고. 저도 네. 어려움붙이 지금 기억이 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생애 첫 작품이 산불. 보셨던 거예요? 아니 첫 작품은 네. 그 산불은 아니고 네. 정직한 사기안이라고 네. 제가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 때는 실력이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책 하나 놓고 저 읽어본 뒤에 네. 그 연출가 선생님이 예. 그 비슷하게 생긴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래서 우리 최보람 선생님하고 나하고 저 나이 10년 차이 앉아요. 안쪽이야. 예. 그런데 나는 텔레비전에서 그 최보람 선생님의 아들로부터 들어갔어. 어머. 예? 살 차이도 안 나는. 최보람 선생님은 들어가서부터
아버지 역할이야. 예? 그게 뭐냐면은 예. 배역 그게 그 운이야. 예? 그럼 선생님께서 네. 제일 처음으로 맡으신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어요? 거기에 주인공 정직한 사기한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기꾼들이 모여서 네. 바지 사장을 만드는 거야. 바지사. 바지 사장은 좀 어리숙하잖아. 그럼 그렇죠, 내가 바지 그렇죠, 사장이 그렇죠.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국 작품인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아, 예. 그러니까 학교 때 무슨 실력 있나 역할 주인공 맡으면 벌써 제가 주인공이라고 뜨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럼 예. 그때가 한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뭐 어떻게 10대 후반대지 뭐. 10대 후반대 벌써. 예. 그렇게 되셨구나. 다혜 씨 그 옛날에 그 TV 없을 때 네. 라디오 가지고 애청자라고 표현하죠. 이제 지금은 TV니까 시청자고 그때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인기 있을 때 전부죠 전부. 예, 전부 거기 매달렸거든. 네. 그건 모르죠. 지금도 아마 있지 않나요? 무슨 역사 드라마 뭐 이런 거는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네, 다큐멘터리.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뭐 강복 30년이었나요? 광복 20년. 광복 20년. TBC 라디오에 네. 그때 거기 저 TBC에 있었어요. 그때요? 그때 참 생방송을 한번 해봤어. 그때 처음. 네, 그때 그러냐면 대선배님이 스케줄이 엉키다 보니까 녹음 시간에 안 오셨어. 그러니까 좀 그 녹음 그 스타디오 스케줄이 안 맞고 그러니까 연출가 선생님이 생방송으로 돌리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건 라디오지만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했다고요? 네. 그럼 예. 와 그건 이 선생님만 정말 똥줄이 타겠어. 그거는 막 전부 다들 전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네. 그게 저녁 한 8시 한 20분이나 요때쯤 나가는 건데 네. 전부 그냥 그 연출 박스 그 또 이런 데서 다 대기하고 계시고 네. 우리는 벌써 한두 시간 전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을 조이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내 한두 마디 하는 단역이었어. 아. 단역이었는데 그 결국 그 러닝 타임이 20분짜리인가였는데 네. 한 15분 만에 끝나더라고. 어머 그럼 나머지 5분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더 길게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써준 원고가 20분 분량인데 그냥 긴장하다 보니까 안 틀리라고 여유가 없는 거야. 막 내거 수제 막 하니까 15분 만에 끝나서 뒷 음악이 딱 나가더라고. 오 5분이나 빨리 끝났으면 그거 네. 방송 사고 아니에요? 아니죠. 사고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갈 건 다 나갔으니까. 네. 근데 되게 방송국에서 보면은 그 분량이 길은 거가 문제지 짧은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광고도 더 나갈 수 있고. 예? 왜냐하면 길어서 광고 못 나가면 그건 큰일 나거든. 그쵸. 네. 큰일 나죠. 근데 지금 붕어가 물고 어떤 첼라고 올라왔거든요. 물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안 움직이지. 예? 붕어가 선생님 네. 밀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좌우지간 밀고 이 당기고. 프로그램 진짜 희한한 프로그램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얘기할 때 올라와. 그러니까 딴 데 볼 때. 그렇다고 이게 딱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죠? 진짜 그게 있는데 저거 욕심이 하나 많으신가 봐. 지금 수도 없이 놓쳤거든. 그럼요. 예? 올랐다 내려가. 저기 많이 잡았는데. 어, 그또 얘기하는 중에. 에이 참. 나 오늘 완전 풀수된다. 야. 아유 나도 심심한데 한번 땡겨보자. 그럼요. 어디냐 어디. 다 먹었다. 지렁이도 갔어? 없어요. 그쪽으로 갔어? 네. 난 지렁이 2마리 꼈더니 자. 하나는 빼먹었어요. 자, 미끼 자, 한번 갈아주고. 와, 이거 싱싱하다. 자 그러면 나는 요거를 캐고 있을 테니까. 맛있겠다. 응? 선생님, 지렁이 2마리 껴드릴게요. 2마리. 그러면 저 MBC 공채 옹기죠. 그 MBC 공채 시험 보셨을 당시에 뭐 하셨어요? 연기. 아 그때는 그 어떤 걸 설정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게 바로 위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어느 한 대목을 네. 프린트해서 다 넣어주는 거야. 그 네. 일종의 시험지식으로.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라, 바로 저렇게 위에 해라. 선배들이 나와서 상대역을 해주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흥 연기네요. 즉흥 연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응시자들은 네. 이 방송에 오려면 이 방송 프로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면 또 회사에서 바라는 걸 저걸 그 창의력으로 자기가 저 모방이 아니고 연기를 하나, 네. 예? 뭐 이런 걸 보고 네. 또 제대로 끊어서 얘기하나, 발성은 어느 정도 돼 있나, 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바튕겨 놓고. 네. 소위 그게 카메라 테스트지. 아니 근데 네, 요즘들은 그러니까 연기 플러스 개인기라 그래서 요즘은 안 뽑아. 그런 것들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당시에는 그런 건 뭐 없어서 성대모사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없었고 네. 보면 무슨 태권도를 했다든가 예. 왜냐면 무슨 영화에게 필요해서 그랬는지 그런 거 시범들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은 한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저 선생님 첫 작품이 수순하잖아요. 그렇죠. 알려진 알려진 거는. 그리고 그 수순화의 작가가 그 유명한 김수현 선생님. 예, 정말 대단하시죠.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 사실은 제가 그 좋은 역만 하는 걸로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수선화가 굉장히 욕을 먹은 나쁜 배신자 역할이야. 정말로요? 그 뭐냐면은 한 여자의 그 3대에 걸치는 네. 인생 이제 첫 남자가 제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아. 대학생인데 그 여자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대줘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네. 그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부잣집 여자하고 만나게 돼. 그래서 배신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아, 내용이 많았어. 나쁘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야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 네. 반대죠. 근데 이제 지금 돈이 조금 그 처음으로 생겨서 그 동료하고 저 충무로에 어디 통닭집에 통닭을 영양보충하러 갔는데 네. 얼마나 이게 저 욕먹는 역할이냐면은 네. 우리 피해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래층에 먹던 그 여자 손님들이 네. 야 저기 저 밥맛 없는 새끼 올라간다. 그러고 답을 놓고 나가더라고. 얼마나 밥맛이 없으면. 어? 그런데 그게 또 지금 요새 그 대찬 인상이 이런 데 나오는 한보영 선생님이라고 네, 네. 유명한 그 네. 기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걸 알고 취재를 했어요. 안경 쓰신 분이죠. 예. 그죠? 나중에 권투 해설로 더 유명하셨는데 예, 맞아요. 이 양반이 말하자 악역 맞고 욕 먹고 하는 걸로 했어. 그런데 그 김순 선생님이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작가 선생님의 그 재량이 대단하신 거지. 신불길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네. 네. 그 상대역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배신했던 그때의 역할이 김자옥 씨였는데 아. 이번엔 또 김자옥 씨랑 또 붙여준 거야. 아. 근데 그것마저도 그 광고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김자옥 씨한테 막 연락 오는 거야. 그놈한테 배신당했으면 그만이지 왜? 에? 연기를 같이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그게 순수했어. 전부야.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와 실제를 약간 이게 혼동하게 되는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최불암 선생님하고 네. 내가 이제 그 영화를 간다든가 영화를 촬영하러 네. 간다든가 같이 어디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실 때 그 앞에서 담배를 못 폈어. 왜냐면 남들이 부자지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담배 같이 폈다 큰일 나거든. 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 저 선배님들 중에 예. 한 분은 노역만 하시고 노역으로 유명하시고 한 분은 젊은 역할을 하는데 네. 두 분이 친구야. 그러니까 어디 저 시골에 가서 그 야자하다가 노인들한테 그 젊은 역 하시는 선배님이 네. 뒤통수를 맞으신 거야. 이놈아 내가 듣기에 방송국이 선후배가
엄하고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네. 너 어떻게 이 어른한테 반말을 하고 자식아 나쁜 놈 아니냐 말이야. 에? 그 우리 저 돌아가신 전은 선생님하고 네. 송재호 선생님 얘기해 네, 지금. 네, 네. 아. 그 당시에 송재호 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청소년 같이 보였고. 그래서 그랬죠. 예. 동안이셨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네. 그 굉장히 혼난 적도 있고 송재우 선생님 그 사격도 좀 하셨죠 그때. 사격 뭐 또 그런 쪽에 저 재주가 많으신 분이야. 아니 선생님 다시 돌아가서 어쨌건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신 거잖아요. 수순아. 예. 단역이 아니고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습니다.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예. 그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반가운 게 왜냐면 아니고요? 이 배역도 차츰차츰 올라가야지 네. 사람이 역할에 눌릴 수가 있는 거야. 역할은 인생도 마찬가지야. 네. 내가 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아주 큰 집이 들어왔어. 네. 거기서 못 살아. 예? 자기 그게 맞는 옷인 거야. 네. 그래 역할이 큰 게 들어오면 그 역할에 또 눌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좌불안석이죠. 그 기쁨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 있을까. 그러니까 또 그게 저 올바른 자세 같아요. 왜냐면 역할 맡았다고 그거 저 제거만 다 했다가는 이 시청자들이 연기 못한다고 문매를 두드리겨 패는데 그 역할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연기를 못해도 봐줘요. 열심히 하니까. 예? 가능성이 있게 이제 보고 성실하게 보고 그때 수순하실 때 상대 여배우가 김자욱 씨하고 또 누구였어요? 그 영희 씨? 그렇죠. 김영애 씨.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요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정길 씨. 또 그 다음에 박근영 선생님. 근데 그 주인공 맡았을 때 네. 솔직히 사적으로 네. 사귀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거 아니- 얘기합시다. 뭐 이왕 얘기 다 나왔는데 뭐. 있었던 것도 같고. 뭐 세월이 없었던 많이 거 흘렀어. 그래. 아니 이 말씀은 다분히 사모님을 의식하신 대답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다 이해해요. 정말. 그럼. 그럼 허심탄회하게 좀 네. 말씀 좀 그러면 그때 해주세요. 당시에 저 드라마에서 예. 키스했죠.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밉냐면은 이거 던질 틈이 없네 이거. 뭐 어차피 세월 아니 낚는 거니까. 포기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 학교가 참 이쁘잖아요. 네. 거기에 연못이 참 이뻐. 네. 거기서 그 소위 텔레비 드라마 사상 키스씬이 이제 처음 이루어지는데 김영애 씨야. 웬 떡이야. 그런데 이 자세를 연못 바꿔야 돼 이거. 이 카메라 주위를 그 대학생들이 숱하게 있는데 우리가 리허설 때 키스하려고 그러니까 네.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왜요? 하지마 하지마. 왜요? 김자옥 씨가 불쌍한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래서 그거를 키스씬을 이제 마치고 둘이 경희대학교 옛날에 보드가 있었나 그래 그 연못에. 네. 거기를 타고 노젓는 장면이 있는데 막 저기서 야 그 뒤집어서 다들 죽어라 막 근데 그 정도였구나. 그랬어요.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 김영희 씨랑 그 키스씬 몇 번 했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그때. 아닌데 뭐 왜? NG 몇 번 냈을 텐데. 그런 건 전부. 네. 그게 아니 지금 맞아 2번인가 3번 했는데 아이 내 딴에는 예? 이 번이 아니- 입술이 닿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할 줄도 모르는 녀석이 이렇게 기교를 핀 거야. 카메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 그랬더니 안 된. 카메라가 정면만 있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다혜 씨. 네?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 믿어. 피 끓는 청춘이야. 김영희 씨 그때 굉장히 이뻤어. 정말로.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네. 내가 알기로 그럼 이제 여러 번 대단히 하신 거로, 이뻤죠. 예,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첫 주인공에 네. 김영희 씨, 김자옥 씨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했거든 그때. 그 두 여자를 다 했는데 김영희 씨랑 키스를 많이 했단 말이야. 많이 했어, 많이. 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 배우하고 나도 꽤 했는데 네.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어. 왜냐하면 진짜로 그 순수하게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예? 어느 유명하신 그 우리 대선배 배우님처럼 네. 그거를 섭렵하고 또 없으면 넣어달라고 해서 네. 여유 있게를 못 해봤어요. 진짜로. 예. 얘도 지금 이 중대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봐요. 남 얘기 시켜도 그 얘기 하나만 그거만 보고 있지 아니 뭐. 지가 다 올라왔잖아요. 나들이 던지지도 않고 있네 이거. 선생님 좀 아, 던져보시죠. 이거 한번 던져볼게요. 그랬구나. 자, 그러네 자, 이게. 나 때문에 오늘 뭐 고기. 낚싯대를 살짝 그럼. 드시면서 아 이거 좀 밀라고 그랬지? 던지세요. 야, 네. 옳지. 다시 봐봐. 어이구. 오! 100점! 아니 저희 갔을 때 요거 좀 봐줘. 100점. 왜요? 여기 비닐만 딱 나왔어. 오,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오늘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마음이 나한테 가는데 보여준 붕어 그거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예? 도로 쪽 낚싯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네. 나 이- 오늘 이렇게 항상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니까 위원님, 네. 저희가 오늘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낚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지금 채비하고 캐스팅하고 찌볼라 선생님 얘기 들을라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알았어 이제 우리 적어보고 얘기하자고. 아니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내가 조금 의심가는 부분이 많거든. 아, 얘기해. 예. 뭐 잡은 거 크다고 얘기한 것도 뭐 의심갈. 아니 게 나는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 김영희 씨하고 그 키스 낸 거 예. NG를 일부러 많이 내고 의도적으로 더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그 하나의 호기심이지 일부러 무슨 그게 선수야? 선수였잖아요. 이미 그 드라마 자체가 두 이게- 여자를 그러는데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 진짜 학교 때에 예, 그 연극 부원들이 예. 서로 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인간이 되져야. 그래서 그 또 여학생을 사귀는 것도 금물이었었고. 참 지금이랑 네. 시대가 많이 달랐네요. 그렇죠. 예. 좀 사실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경험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그 자기 신변에 대해서 네. 지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네? 근데 뭐 지금도 연기자들 보면 연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글쎄, 그 그 키스신을 찍으실 때는 몰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나도 그 차이점을 어떤 때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 역을 사랑하는 거지. 상대 배우가 사람이 아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그게? 아이씨 선생님 네. 20대 사진이야. 참 섭섭하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좀 그렇지. 네. 근데 여기에 참 촌스럽게 생겼다. 네.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저보다 100더 나아요 그래도. 근데 옆에 참 이게 글이 있어. 내가 왜 조금 전에 물고 늘어졌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 이게 그때 당시에 신문을 발췌해가지고 지금 해온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형구는 네. 이때는 이제 저 선생님이지. 네. 선배 탤런트인 김영애와의 키스신 때문에 NG를 일부러 5번이나 내는 둥 어려움을 겪었다고 연애는 해봤지만 정작 사랑하는 장면을 화면에 나타내자니 무척 힘이 들었더라고 틀어놓았다. 선생님 이제 발 못 빼시겠는데요? 저거는 이거네. 이 정말로 이거 다 그런데 이게. 아니 뭐 어떻게든 나는 이제 좋은데 저런 거는
기사로 그냥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 옛날에 또 어떻게 하냐? 레슬링 라이벌을 기어가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라이벌이 없으면 뭐고 경쟁이 안 돼. 그렇죠. 아. 예? 프로야구도 한 팀만 무조건 잘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비슷해야 되고. 관중 떨어져요. 그럼. 그래서 저건 기사일 뿐이고. 네. 예. 나 왜 자꾸만 그 얘기하지? 자, 믿거나 말거나 난 어쨌든 내가 나갔으면 저또 기사일 뿐이 아, 걸로. 또 속았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배우로 산다는 게 뭐 축복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힘든 거요 많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예? 뭐 딱 꼬집어 얘기하시긴 좀 힘들 것 같지만 뭐 어떨 때 주로 좀 힘들다. 예를 들어서 탤런트가 아니었을 때 집에서는 예. 맨날 늦잠 자고 잠 못 자면 죽는 줄 아는 친구들이 여기 오면은 예? 네. 맨날 며칠을 안 재워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쉬는 시간엔 일하고 있다가 슛 그러면 그냥 빨빨빨빨 생생하죠? 생생하고 그러니까 저 게을르고 말 안 듣는 사람 탤런트 시키면 부지런해져. 그리고 좋아서 하잖아요.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그럼 예. 첫째가 좋아서 하는 거지. 제가 볼 예. 때는 좀 예. 이렇게 표현해도 그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럴 정말요. 수 있어. 예, 맞아. 신기 없으면 못할 것 같아. 그나저나 참 얘네들 예. 야속합니다. 지금 점점 예. 내가 볼 때 바람이 세지고 예. 예? 날은 개지만은 날이 예, 날은 예, 맑아지지만 이제 예. 바람이 점점 그러면 세지고 또 얘들도 이제 초보자한테 와서 잡히면 물속에서 쪽팔리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또 한편으로 이 정도 우리가 예. 정성이면 한 마리쯤은 지가 와서 자진 납세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거요? 아 요즘 물어라 물어. 야, 물어줘. 아까 나 오기 전에 이 저 밑밥을 좀 안 뿌려놨나? 많이 뿌려놨습니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요 네. 자리에만 저희가 밥을 열심히 넣어놨는데 지금 그럼 너무 배부르게 먹인 거지. 얘들이 지금 먹튀예요 먹튀. 네? 먹고 튀었습니다. 살짝만 줬어야지. 근데 예. 제가 그래,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나오면 이러니 시청자들이 믿냐고. 예. 틀림없이 이거 하는 건데. 예. 아니 뭐 누구 믿으라고 해? 예? 위원님 어깨가 한없이 그냥 작아 보입니다 오늘. 나 요거 없으면 쓰러져. 아니 근데 근데 작품 하실 때 네. 작품에 딱 몰입하다 보면 거의 잠도 좀 쉬지 않죠? 그러면 예. 예. 제일 잠을 좀 그 쉬지 지금도 않은 그 습관인데 거. 네. 그 텔레비전을 요새 또 24시간 하니까 더 잠을 못 자는데 네. 옛날에 기껏 해봐야 12시 네. 한 12시 반 1시였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모질라서 AFK를 또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꼭 그 모니터하는 기분이야. 아. 그 방송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내일 녹화할 것 그때부터 대사 외우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저 텔레비 카메라가 얼마나 또 신기하냐면은 네. 암만 감기가 들어서 재채기 콜록콜록 하는데도 그 앞에만 쓰면은 잠시 그 멈춰. 근데 그 씬이 끝나면은 다시 신기하게 다시. 예? 그래 참 신기한 거야. 예. 그래서 저 힘이 얼마나 세냐면 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배우가 맹장이 오늘 급하게 터졌는데도 네. 무릅쓰고 촬영을 끝나고 가서 수술을 했다든가. 예? 참. 일반 같으면 그거 되겠어요? 배우들이 그렇게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프로답게 연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도 무릅쓰고 연기를 해줌으로써 보는 저희는 참 즐겁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예, 그럼. 예. 저 한 40년 이상 연기 생활 해보시는데 예. 후회 보신 적은
없었어요? 후회는 없고 감사하고 정말로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언젠가는 예. 그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가 과거에 뭐 어땠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과거에 어떤 뭐 누구든지 다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또 왔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간혹 지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유 아까워.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시지요. 그래요. 이야 벌써 냄새가 솔솔 나네. 아니 상을 여기다 차려놓은 거야? 그럼요. 자 짜잔. 아, 어우 찌개까지. 어디? 여기가 선생님 일명 이거 맛있겠다. 하늘 바로 아래에 있는 식당입니다. 예. 자. 이거 무슨? 저기 선생님 예. 요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림 좋죠. 예, 크루즈보다 훨씬 낫네. 이 마정지의 장점이 그겁니다. 네. 이 멋진 그 필링인데 이런 데서 식사해 보신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다 역마살 좀 끼고 그래 이런 데서 먹는 거지. 그거 제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지금. 맛이 있을 것 같죠? 아이고야 반찬을 언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자 선생님 별로 오신 차이가 데서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네. 겨울철 보양식 오리 고기와 그리고 오늘 좀 추웠잖아요. 네.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넣고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별로 차린 거 없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빨리 예. 먹읍시다. 너무 네. 맛있네. 네, 아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하. 자, 요거는 국물이랑 같이 드릴게요. 밥에 쓱쓱 그렇게 비벼서. 좀. 네. 먼저 드셔야 아, 되는데 드세요. 아니에요. 밥이 지금 바람에 말랐어요 이게. 자, 그럴 때는 그래. 자,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여기. 아니요, 아이, 아니요. 아이, 그래도 선생님이 먼저 드셔야. 예? 아 이러면 역시 제가 버릇이 공범이- 없어지는데 버릇 있어요. 버릇 없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요. 감사히 잘 음. 먹겠습니다. 이거 다 먹어? 예. 다 드셔야 됩니다.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네. 같이. 아우, 참 그냥 저기 선생님 저 침이 천안에서 꼴딱꼴딱 넘어가네. 저뭐 식당 오리 식당 아니, 하죠. 제 집사람이 예. 네. 내가 이제 잘못 버리니까 네. 노후 대책으로 음. 이전까지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먹여 살려보려고. 선생님, 제가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고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기왕 말 나온 김에 말씀 좀 근데 해주세요. 사실은 예. 와이프가 하는 거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한다고 할 수 없고 네, 예.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네. 그 나도 어쩌다 거기서 저 누가 찾아온다든가 먹으러 네. 나가서 사람 만나면 웬일이냐 그래서 네. 여기 아는 집 왔다고 그래요. 아는 집 왔다고? 그러면 그 사모님은 아는 여자가 됩니다. 뭐 그렇지 아는 여자지. 예. 오늘 아마 현우 선생님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오늘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맛있고 편안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나는 또 먹으면 얘기할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때 내가 복을 먹었잖아요. 그래 어디 가서 먹는 거냐면 난나 때문에 복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복 얘기를 또 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복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십시오. 복 얘기는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아이, 맛있다. 기가 막히네. 식사는 좀 아이고. 어떻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요새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네. 또 여기 잘못 나와가지고 아니 낚시터에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먹어요? 어? 저도 사실은 이 자대 음. 방갈로 위에 옥상에서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입니다. 저도. 이 하늘 아래서 왜 또 여름 햇을 같으면 싹 좀 받으면서 못드려도 벗고서는 먹었으면 그 어? 사람 마음에 그 장소가 다 있는 건데 너무 좋은 장소예요.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그냥 놀러 올게요. 자, 그리고 저희 낚시통에서 네.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 뭐냐면요. 뭐야? 시청자들께서 네. 우리 현석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어요. 식사 후에 또 낮잠을 줄인다는 줄 알았는데. 오침. 예, 예. 자,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품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그 이유는 뭔가요? 또 작품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남들이 인정해주는 드라마가 역시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 그 뭐랄까 왜냐면 한참 일 많이 할 때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겠죠. 네, 근데 그때는 보면은 다음 작품 계속 기다려. 네. 그러니까 돌이켜볼 시간이 없어. 아, 말하자면 요거는 빨리 지워버리고 새 작품에 또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데 가서도 한없이 막 좋았다고 엔조이하고 그 느꼈을 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네. 쭉 훑어 지나가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래도 하나 생각해 정도는 주시는 있을 아까 텐데. 뭐 한지붕 새가 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네. 또 아니면은 뭐 그래 수수나 또 재밌는 옛날에 그 이호 선생님의 왜 그러지라는 또 코믹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 예? 아, 그건 전혀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이제 그 가수 혜은이 씨가 드라마에 처음 나왔던 건데 아, 그때에 저는 이제 혜은이 씨 또 이경진 씨 네. 저하고 그렇게 삼각관계인데 또 삼각관계. 제가 이제 동생이고 제 위에 형이 김동현 씨였었어요. 네. 네. 근데 김동현 씨가 그때 혜은이 씨만 멀리 이렇게 저 스타디오 안에서도 바라보고 그랬어. 지금 부부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네. 그러니까 거네요. 심상치 않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 김동현 씨도 학교로서는 저한테 후배입니다만은 아, 역할은 그때 어떻게 해서 내 형 역할을 김동현이 했는데 야 동현아 너는 참 순정이 있다. 예? 그 남자 같은 녀석이 네. 그 혜은이 씨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어떤 구원의 여신상처럼 느끼도 보던 그 눈빛하고 끝내 또 기다려서 네. 그 혜은이 씨 차지해서 준석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멋지다. 화살을 남자고. 맞았네 예? 그때. 그러면 예?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럼. 가슴에. 그래서 사나이 옛날 이렇단 옛날 얘기겠지. 그렇죠. 사나이 순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작품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래요. 김동윤 씨가 그 TV에 간혹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대담 프로에 얘기하신 거 보면 지금도 여전히 네. 혜은이 씨에 대한 그 마음. 애정 고백이 네. 심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래 보고 있다가 팔불줄. 그런데 그러시든가 말든가 두 편을 지금 다 진짜 우리 하셔요. 김탁 선생 같은 사람은 참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인이 맨날 이렇게 낚시 다니게 해요? 네? 오늘의 손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나하고 맨날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에 그러면 그 다 쪽박차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만한 땀방울이 지금 아니 식은땀을. 거기에 아니 나보고 솔직하라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네. 답을 드릴까요? 예. 아 자료를 준비 안 해왔죠? 자료. 다음에 자료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네. 이제 선생님 그 연기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인생은 많이 많이 끝나지 들었는데 않았으니까. 그럼 네.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 이제 한 만큼 더 해야 된다. 뭐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출발이듯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결혼하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어요?
어느 해까지 그걸 헤아렸는데 네. 네. 언제부턴가는 어제 한 것 같아. 어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 내가 그 복 먹고 이럴 적에 마누라에 진심을 아는 거야. 네? 당연하죠. 나도 그 생사를 죽걸떡 넘어가가지고 다시 저 마누라 때문에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어? 그 죽으면서 다 마음속으로 정리하는데 마누라한테는 다 못해줬어. 예? 근데 나를 깨라고 막 그 간호하던 마누라도 한없이 반성을 했더라고 보니까 다시 살아남은 저까지 잘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깬 다음에 서로 그 얘기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무조건 서로 양보하자. 그럼 두 분이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죠. 어. 예. 몇 살 때 하셨어요? 그래도 한 그것도- 30 그것도 까마득. 30 조금 전일 거야 아마. 예. 아, 그럼 통과. 예, 예. 그리고 연애 한 몇 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한 1년 정도 했어요. 정말로요? 왜냐면 우리 그때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때는 손만 잡으면 벌써 책임져야 돼. 근데 살짝 뭐 키스까지 해놨으니 그 책임져야지 어떻게. 그거 그때 당시는 무조건 책임져야 어, 됩니다. 책임져요, 그럼.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건. 그럼 책- 당연히 여자도 책임질 줄 알고 그런 거고 그때 책임 안 지면 드라마에서 배신하듯이 그때부터 욕 먹는 거야. 그때 그러면 되고. 70년도 초반이나 네. 60년도 말에 예, 선생님 그 말씀이 이제 뭐 설마 뭐 예. 키스 좀 했다고 책임진다는 생각보다는 네. 좀 넘었겠지 선을. 내 일단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에 파박했으니까 1년도 걸리지 않고 결혼하셨어요. 예, 예. 누가 먼저 유혹했어요? 그건 남자가 먼저 하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그때도 무슨 연애가 자신이 없었어요. 아까 진심이 진짜 얘기한 건 뭐냐면 학교 때까지도 여자를 몰랐어. 정말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내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네. 그 여자를 사귀어서 그쪽에 마음을 뺏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어. 그런데다가 또 사실 안 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었고 네. 그 누가 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냥 정신 바짝 나는 거지. 좋아한다는데. 아니 좋아한다고 그러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직접적으로 와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 아, 앞으로 정면에 그럼요. 와서 네. 대시하는 거. 아. 정말 그러시. 근데 어. 아내분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근데 열심히 했지. 예?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또 혹시 이 여자 저 여자 헷갈려가지고 지금 또 저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사실 헷갈려서 그럼 저 기억은 안 나. 어디에서 만난지는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께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그 뭐 80점, 90점 다 거짓말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니까 네. 51% 넘지 않나. 인생의 기준이 말하자면 독신자가 혼자 살 때 물론 남자 독신자일 경우에 여자가 없으니까 독신으로도 살지만은 어떤 때 고집 안 되는 건 100%가 좋아서 고집하는 건 아니야. 맥시멈 51%가 좋으니까 49%를 포기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이만큼 1%라도 더 편하니까 이렇게 독신 살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51%, 51점 정도. 예. 어쨌든 51이 돼도 그 저 시소에서 예, 정평은 넘어갑니다.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 51대 49의 논리거든. 네. 그게 민주주의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죠? 우리 낚시는 지금 포기한 거예요? 낚시는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네, 애초에 접은 근데 것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낚시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라도 쭉 하는데 아내분한테는 지금 뭐 그 사생활 얘기 자꾸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렇게 지금 좋은 얘기만 했어요. 51대 49 논리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여보 이것만은 내가 좀 바란다 같은 거
앞으로 남은 여생 이것만은 내가 좀 바란다, 여보. 아, 이제 점수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네. 한 몸을 100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51이고 잘하는 점이 내가 49.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100점은 못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나머지 50% 맞출 때까지 해야죠. 아내분에게 뭘 바라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지금 얘기가 살짝 돕니다. 자, 다음 질문 아니, 넘어가십시오. 있어. 아, 또 있어요? 뭐냐면 있으시대요. 사모님 이게- 기다려보세요. 어른들 말씀도 중요한 건데 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가니까 네. 우리 장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지금도 살아계신데 자가 다 좋은데 고집이 좀 세. 야 그때야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고집이 그렇게 세. 아, 지금은요 슬슬 아까 초심 뭐 서로 얘기해서 열심히 사랑하자고 했지만 어떤 때 보면 네.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날 이기려고 막 그래. 예? 그러면 나는 아직도 초심을 안 버리고 내가 먹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참자. 예? 그냥 넘어가는데 네. 뭐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미 다 잘 들으셨을 거예요, 사모님. 아니 근데 그 아내분에 이어서 사랑하는 이제 두 아드님 얘기를 살짝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아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끼를 물려받으셨어요. 예. 배우로 그렇지. 활동하고 계시죠. 차승호 씨라고. 그런데 본명은 예, 아니잖아요. 내 그죠? 생활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언제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지 인생이니까. 그렇죠. 일련해서 그 우리 연예인 그 자식들 네. 명심에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버지나 엄마가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서 하면 안 돼. 예? 느닷없이. 미리 결정을 하고 상의를 하면은 부모들은 그 길을 아니까 어느 학교에 가라고 하다든가 앞으로 가수면 가수, 연기자면 연기자 가는 길로 인도를 해줄 텐데 네. 이놈들이 대학교 갈 때쯤 느닷없이 얘기를 하거나 아, 대학교까지 엉뚱한 거 다 졸업 맡아놓고 요새 저 가정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그냥 되는 줄 알고 네. 예? 아, 누구나 다 그 아까 내가 인생의 전성기가 있듯이 애가 볼 때는 아버지 전성기만 보였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 특히 우리 배우 양심으로는 기초 없이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네? 네, 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돌아가신 김무생 선배가 네. 저를 후배라고 참 많이 아껴줬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야 현석아 큰일 났다 그러는 거야. 예. 어이 왜요? 그랬더니 야, 나 아침에 밥 먹는데 기절할 뻔했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 주혁이가 네. 고등학교 3학년이지 저 겨울방학 지나면은 대학을 가야 될 놈이 아버지 저 성우 할래요. 느닷없고. 배우가 아니고 성우. 성우를 할래요. 네. 이래서 아버지가 그냥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기절을 하셔. 그분이 놀랄 때 눈이 좀 동그라시거든. 네. 그 얘기를 실감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예사로 들었어요. 아,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주혁이가 나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 형님이 쟤를 그 성질에 굉장히 잡다하게 다스리고 가르쳤구나. 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얘가 튼튼한 연기를 하고 있잖아. 예? 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제가 김주혁 네. 씨 나오는 거 그 홍반장. 네. 그리고 드라마도 옛날에 뭐였죠? 무인가 무상가 뭐. 거기서 또 네. 주연 맡았고. 홍반장 때는 굉장히 내가 재밌게 봤어요. 이제 갈수록 네. 그 아마 그 아버지만한 연기자가 음. 사실 그 아주 유명한 연기자의 자질수록 자기 부모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제가 그 김일아 씨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네. 그 아버지 김승호 선생님이 동양의 별 아닙니까?
전설이죠. 예, 그럼 그 마부. 따라잡기가 어렵잖아. 예? 때로는 부모 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항상 누구 아들로서의 인정 못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를 물려서 한다는 건 사실 그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이제 워낙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세계 듣기 또 싫대. 싹 이제 도망갈 얘기는 참 잘 빠져나가십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년 됐습니다. 돈 먹은 지가 포항 사건. 4년 반 넘었어요. 지금도 아픈 줄 알아. 아까도 그렇죠. 살짝 하셨지만 네. 굉장히 좀 국민들도 좀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부부 동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지인 되신 분이 그때 거기도 부부 동반이. 포항에 뭐그 시의장이. 그렇죠. 시의장. 정치 쪽에 있는 분이고 그때 어땠어요? 잘 먹었죠. 먹기가 잘 먹었죠. 잘 먹었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정세가 왔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쓰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예, 잘 쓰게 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내가 울릉도에 간 적이 있는데 네. 네. 울릉도에서 이제 그 개그맨 오명수 씨하고 둘이 네. 횟집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회 주문한 사이에 무슨 꼴뚜기 조그만 거 이런 거 나오더라고. 네. 그 먹성 좋으니까 회 나올 때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그거 약간 독 있는데요 그래. 이제 와서 그런데 아니 그거 먹고 나니까 입이 좀 이렇게 예, 떨립니다. 경련이 와요. 쫄락쫄락하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복 먹을 때 그 증상이야. 아. 그런데 그 증상인데 가끔 그 회 같은 거가 해산물이 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했지. 처음에는 아.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살고 죽는 건 하늘의 뜻이라서 살아난 건데 네. 가가지고도 이제 또 그 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호텔 와서 그 지역에 사는 또 학교 후배를 만나가지고 네. 차를 한 시간 정도를 마셨어요. 바로 쓰러지신 게 아니네요. 마시고 바로 쓰러지시나? 한참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그 호텔 방에 올라가는데 와이프가 그래 당신 술 먹자랑 같이 그런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 그 친구도 술을 안 먹고 나도 안 먹었어. 회만 먹었는데 그 얼핏 이상해서 저 도로 내려가자고 그 가는 후배한테 전화해서 네. 걔한테 그 친구 바로 알더라고. 형님 자면 안 돼. 네. 그래서 병원에 간 거야. 근데 결국 병원에서도 이제 그 침대에 누르라고 그래놓고 잠깐인데 꼴까닥 넘어간 거지. 아니 그때 그러니까 몸은 다 마비가 됐지만 3일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의식은 있으셨다면서요. 그 이상하게 나는 그 다 틀렸어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좀 재밌게 그거 한참 걸려. 며칠 걸려. 해요, 그냥. 근데 사실은 의식이 안 들리는 게 좋은 거야. 그럼요. 네? 왜냐면 아까 김탁 선생이 얘기하듯이 신경마비, 근육마비여서 반응을 못 보이는데 네. 듣기만 하니까 표현 못 하니까 이건 얼마나 괴롭겠어. 예? 심지어 저 체크홀 쪽에 무반응 나오면은 반응 나는 없음. 나는 아니야 표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속으로 생각이 저기 간 다음에 무반응이니까 죽었다고 영화실로 내려보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그 공포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다가 깨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말 시키거나 시끄러우면 깨고 또 가만히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자기도 하고 자는 동안에 이제 죽어서 천당 가기 전까지 꿈도 꾸고 내 친구는 장례식 치르고 있고 꿈속에서 그게 현실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저승사자가 이렇게 온 것도 꿈이지 거기 직접 왔겠어요? 뭘로 저거 그럼. 보셨어요 저승사자를? 내가 불렀어요 저승사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 저 드라마 똑같아 갓도프 차리면 까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래서 그 서양에도 그런가 이제 그게 예?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저승사자를 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그- 비슷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드라마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어렸을 적에 만화책 보면은 사람 죽을 때 꼴딱이라는 글자를 써. 네. 그 죽은 거야. 네. 근데 내가 딱 죽을 때도 옆에서 들으니까 꼴딱 그러더래. 소리가 난대. 근데 나는 딱 소리만 들었어 내가. 호흡이 이제 끊어지는 소리. 그 뭐냐면 이 호흡 저 끊어지는 소리. 필터 악기에 나팔 불 때 이게 저 피리 불 때 네. 그게 다치듯이 딱 다치는 거야. 숨이 끊어질 때. 예? 겁나 그러니까 무섭네. 저승사자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갓도프 차림이 아닌가. 근데 희한하게 수염은 없어. 하얗고 얼굴 얼굴은 좀 하얗게 뽀얗게 내가 본 있고. 분들은 이뻐 둘이야. 음. 근데 이렇게 미소 짓고 있더라고. 그 두 분이 참 웃겨. 세상이 변하듯이 네. 저승사자들도 좀 패션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키니진 몇백 얼마나 년 좋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좀 바뀌어야 되거든. 네. 갓 쓰고 와가지고 약간 입술 빨갛고 그죠? 그리고 이거 똑 쳐다보고 냉정하게 쳐다보면 이건 이제 데리고 간다는 뜻이야. 아. 자, 그래서 네. 그 지금도 제 치면은 복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안 지우는 이유가 있어. 네. 예. 복은 먹고 이상했으면 빨리 그 호흡기 장치가 되어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네. 등록해 놓고 네. 그 주위에서 맴돌다가 입원하면 절대 안 죽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급하니까 알겠지만 네. 나한테 복 먹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가 와. 네. 근데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빨리 네. 병원에 가라고 그래. 일단 그리고 그 전문가가 안전하게 조리한 복 음식들은 전혀 문제가 그래요. 없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그래. 네, 간혹가다. 복집에 가서 먹으면 100% 안전해. 음. 근데 참고로 저는 지금 복을 또 먹습니다. 네. 예? 복처럼 맛있는 게 없어. 괜찮으신 거죠? 건강도? 처음에는 내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는데 네. 꼭 먹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복이 워낙 맛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피할 길이 없어. 만약에 두 분이 날 보고 복 먹으러 가자고 근데 내가 또 죽더라도 먹는 게 낫지. 두 사람들의 기호식품을 뺏을 수도 없는 거고 나 때문에 두 분들이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 발로 찾아가진 않지만 기회 되면 역시 가보면 맛있더라고. 예? 제대로 그 복맛을 아시는 거야. 네. 이게 복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목숨을 담보로 한 별미라 그랬어요. 아. 이게 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복을. 그러니까 이제 복선전이 아니라 네. 드시고 싶으면은 아. 제대로 복이 그려져 있는 복집. 그렇죠. 그것도 다 복집에는 그 조리 자격증이 자격증을 있는 가진 사람.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먹고 이런 거 사고 나는 거 보면 네. 그냥 그 바닷가나 갯가에 네.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손질해 놓은 거. 어?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닌데 네. 그 중에 수십 가지 복 중에 독 있는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독 없는 복도 있고. 글쎄요. 자, 우리 그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곁바위나 이 선상 진짜. 낚시에서 이 보고를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손질해서 많이 또 이렇게 취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자신 있다면 혼자만 드십시오. 혼자만 드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괜찮다 큰소리치고 근하지 마십시오. 그래, 기왕에- 왜냐면 100번을 해도 100번 중에 한 번 잘못되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복이 독을 왕성하게 발휘하는 시간이 7시간이래요. 아. 잡았을 때. 음. 그리고 7시간 이후부터는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 24시간. 네. 24시간은 이제 독으로서 완전히 이걸 다 하고 사람이 3일 후에 깨느냐 얼마 후에 깨느냐는 것은 그 사람을 근육이나 신경 마비시켰던 거가 네. 소변으로 서서히. 배출하는 시간이 어느 양에 따라서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차이 있고 그러니까 복을 잡으셨으면은 그거를 손질해서 물에다 담궈 놓고 24시간만 지나면은 안전한 복집에 다 그렇게 들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복도는 전부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에 담가서 껍질 다 하루를 벗겨가지고. 재워 놓는 거야.
아니면은 낚으셨으면은 자기 동네 복유리집 있습니다. 그 갖다 주셔가지고 손질해 달라 그러면 잘해줍니다. 전 그렇게 먹습니다. 잡은 뒤에 하여튼 죽여서 24시간 후에 정확히 기억하시겠네요. 그걸 아주 권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되셨어요? 45일 만에 깼지. 그럼 같이 그 동반했던 그 친구의 아내분은? 아내도 같이 입원하고 음. 깼고, 신기한 게 그 마누라를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게 네. 온 뭐가 전부 와이프한테 가 있는 거야. 예? 왜냐면 나중에 깨놨을 때도 보면은 내가 병원에 난리 쳐가지고 2인실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 같이 입원시키고 간병인을 내가 얼른 썼지만은 와이프도 그 조금 먹었어.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회를 못 먹어. 맞습니다. 예? 무슨 조림은 잘 먹어. 그러니까 보기 얼마나 질겨. 그러니까 별로 입만 대다 말고 그랬대. 그런데 그거나마라도 이제 그 독이 왔는데 치사량은 아니다 보니까 남편 죽어 넘어진 거 보고 정신이 없으니까 병원을 헤매는데 자기는 벽을 짚고 다녔다는 거야. 몸이 어지럽고 그래서 내가 잠 못 자서 이런가 보다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친구 부인은 입원했었고 네. 와이프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편 살리려고 그 소리 듣고 평생을 그냥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 안 가질 수가 없지. 그럼요. 바꿔야지. 예? 생명이 원인인데. 근데 남자분들 말입니다. 꼭 무슨 일을 크게 한번 겪고 나서부터 갑자기 아내 사랑으로 가더라고요.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좀 잘해주지. 눈물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런데 남자들 나는 얼마 전에도 와이프랑 여행 가서 손잡고 다니니까 궁금했던가 봐. 그 어느 아주머니가 오더니 실례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그랬더니 두 분이 부부세요는 벌써 이제 그 여행사에서 알지. 이거 다 그 가족 관계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언제 만났느냐 이거.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유 우리 어저께 만났어요. 어? 그 대답밖에 없어. 맨날 그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 자, 선생님 예. 그 복력이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랄까? 이 사실 보기에 대해서 완벽한 해독제는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예. 여기서 그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망설였잖아 했는데 그 복은 네. 해독제는 없고 예. 미나리가 가장 그 복을 먹고 해독할 수 있는 그 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나리. 예? 정해서 위험할 때는 미나리를 갈아서 즙으로 마셔도 좋고 넘겨도 좋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복집에 가면 그 미나리 많이 같이 나와요. 예, 많이 사실 나와요. 저는 맛으로 먹는 줄 알았어. 저도 그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삭아삭하게 네. 맛있잖아요. 예. 근데 저 미나리들 많이 드세요. 예. 아, 미나리가 진짜 사람 몸에 네, 미나리. 해독작용을 한다. 해독으로. 예. 그게. 미나리. 그렇구나. 북어 두 갠 미나리. 자, 오늘 우리 현석 선생님 모시고 네. 시간을 너무 네. 많이 지금 뺏었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고 저 때문에 오늘 낚시들도 못 하시고 날씨가 아니. 예? 화면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좀 조건이 안 좋았고 근데 나는 충분히 예상한 거예요. 왜냐면 네. 촬영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물가 촬영이야. 아, 그렇죠. 카메라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칠 수도 없고 바다에 나가서 잘 저 뒷배경 섬 하나 잘 잡아놨다 싶으면 배가 흘러서 돌아서 또 안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는 좋은 여건을 하늘이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도 프로가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괴로운 게 네. 이게 선생님 이제 모시고 낚시를 하면 오늘 바람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네. 바람이 좀 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오기에 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세 가지 질문만 딱 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통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애장품 준비해 오셨죠? 예, 아니 얘기 듣고 네. 좀 좋은 걸 좀 그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뭐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뒤에도. 그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네.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네. 왜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올래도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갑을 네. 꺼내신 돈을 주신다고? 설마 지금 이 아니, 지갑이 진짜. 애장품? 지갑채로? 네. 뭐냐면은 이거 미신이겠지만 $2가 네. 그 행운, 행운이 온다고 그래서 요거를 그 액수는 액면가는 얼마 안 되지만 네. 그저 가져가시는 분한테 아. 행운이 갔으면 하고 요걸 잠시만요.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일단 생겼고 위조 아니고. 지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여기 마크 있고. 사실 저도 모릅니다. 괜히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미국이라고 써 있고 아메리카. 아니 한국말로 써도 괜찮은데 꼭 영어로 돼 있어 이상하게. 얘들 영어 잘하네요. 요거는 안다. TWO 2. 그러면 $2. 이게 지금 이게 $2짜리가 거의 없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행운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팔 때 이게 아 그래요? 예 판매가 돼? 굉장히 네. 대하기가 좀 어렵고 고가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거를 지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거래처 은행에서 네. 네. 그 계속 좀 이용해 달라고 네. 특별히 아. 구했다고 줘서 뭐 그런 줄 알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게 마음을 담아서 내놓을 수 있나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 작가님, 감독님, 예.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게 현석 선생님이 정말로 나름대로 마음의 뜻을 담아가지고 이기다 했는데 여기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까? 네. 아. 제가 책임져도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힘없구나. 어쨌건 선생님께서 주신 거니까 저희가 따로 사인을 받아서 이 지폐 클립으로 끼워서 그렇죠. 함께. 그런 방법이 네, 함께 보관을 하는 역시 거죠. 다의 예. 아니 근데 최고입니다. 이 $2가 네. 그냥 $2 자체도 소중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수많은 역경 인생사에서도 연기사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월과 그 안에 그런 뭐 운들이 이 지폐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마음만 담아서 예. 이 귀하게 해주신 이 애장품 저희가 아주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놓고도 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네. 우리 낚시꾼 최고의 그 얄미운 질문이에요. 네. 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궁금하죠? 별로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게 나가겠습니다. 릴레이 섭외입니다. 아, 저 선생님께서 네. 오늘 이 프로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야 이놈 아니면 이 친구 네. 이 프로에다 한번 내보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 남자요, 여자? 아무나 됩니다. 아 속으로는 지금 내심 여자분 바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할 테니까 네. 네. 섭외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는 최상훈 씨, 네. 탤런트 최상훈 씨. 네. 또 하나는 역시 탤런트 홍여진 씨. 둘 다 성격이 화끈하신 분들인데 한번 둘 중에 하나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올 때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확률이 더 높을까요? 지금 도박하시는 거. 51대 49. 제가 바람은 네. 홍여진 씨가 나와주시면은 아. 이제 이게 남자 여자로 네. 그까지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낚시는 전혀 못 하시죠? 그 여자 배우는 골프를 잘 치는데 아. 뭐 나같이 뭐 처음인 사람도 나오는데 오늘 뭐 바람 때문에 조금 그랬지. 그럼요. 예. 그럼 일단 연락처는 내가 알아서 드릴게요. 저희 작가님들께 예, 예. 주시는 걸로. 네. 어쨌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일단 50%의 확률은 건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다혜 씨, 네. 오늘 우리 낚시 결과라고 얘기하는 좀 뭐하고 총체적으로 좀 어땠어요? 저는 뭐 전국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진 납세, 네. 빵말이 뭐 한 마리도 못 그랬어요? 일단 뭐 핑계 저는 대세요, 핑계.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네. 역시 오늘의 페이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주의보였습니다. 얄미워, 태풍이었습니다. 야속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오늘 낚시 처음 해보셨는데 네. 예전에는 뭐 친구분들 따라서 낚시 갔다가 뒤에서 뭐 그러죠. 속만 세기다가 떠들고 하다가 쫓겨나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못 낚으신 이유가 솔직한 얘기로 시청자분들이 좀 압니다. 저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저 오늘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보셨잖아요. 물결 바다 파도였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와중에 카메라 속에 그래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까까지 보셨죠? 많이 잡아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선생님은 오늘 그런데 아니 예. 변명 필요 없이 또한 이미 저 번 더? 좌대 저 조사분들이 예. 하나도 다 다 철수를 하셨어요. 네. 우리만 이거 막 잡는다고 저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팔불출해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자연하고 하는 거는 이 방송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지. 네. 예, 근데 낚시도 그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핑계거리가 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골프도 수백 가지 된다고 그랬는데 낚시도 낚시는 네. 수만 가지. 수만 가지. 네. 예. 선생님, 네. 아무튼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이 마지막으로 악수.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 두서없이 나만 떠들게 해줘서 그자도 요새 말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확 풀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네. 졌습니다. 왜? 좀 약간 교묘한 질문을 해서 유도를 좀 하려고 하다가 걸려들 듯 하다가 붕어처럼 아니, 빠져나가고. 나도 반성을 하는데 네. 제 성격이 사실은 뭘 네. 감추는 성격이 아니고 네. 네.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 질문해 주시면 거기서 딱 떠오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지나간 거야. 절대 뭐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람은 솔직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감추는 게 있겠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속에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배우 현석에 대해서만 아셨던 시청자 여러분도 인간 현석에 대해서 네.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저희는 또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다음 주 낚시통 기대해도 될까요?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대해도 돼요? 저기 말입니다. 시청자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오늘 이 시간을 현석 선생님 모시고 어쨌든 저희 딴에는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낚시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 대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낚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석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 답을 해주신 거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느 분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저희 낚시통 이 프로그램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섭외 참 대단합니다. 낚시 전혀 못하시는 선생님 모셔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냥 유쾌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바다로 가시든 호수로 가시든 저수지로 가시든 강가로 가시든 원하시는 만큼 언제나 월척하시고 맛있는 고기 낚아서 짜릿한 손맛 계속 즐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